어제 군중 애들한테 군중이라는 애들이 지금 22년 계정을 쓰거든? 근데 너희는 지금 1호 계정이잖아. 어쨌든 근데 걔네 얘기하면서 내가 썼던 교과서가 09 계정이라 그랬어. 근데 걔네가 09년에 태어났거든? 그때 어떤 애들이 막 놀라면서 09 계정 교과서요? 이러면서 어떤 애가 자기도 모르게 와 늙었다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 교정이면은 여러분 태어날 때 나온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자 봅시다. 176페이지입니다. 이건 어차피 여러분과 무려 2시간 반 동안 수행고소를 지금이니까 굳이 풀어볼 먼저 풀을 필요 없겠죠. 자 176페이지 보시면은 1분단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1분단을 보시면서 핵심 소재랑 방향성 체크하시고요. 읽어내면서 내가 힌트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수능 특강 기준 말고 우리 원래 교재 기준 178페이지, 176페이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요. 1분단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기니까 3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문은 선생님이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2시간 반씩이나 걸리면 아니라 했지? 저희는 1시간 했는데요. 대부분 1시간 안에 끝내네. 무슨 일일까요? 2시간 반? 그럼 지금 요 반은 과학기술 1까지 하는 거고 2반은 어디까지 했나요? 저희 사회문화 사회문화 2, 여기는? 화학 1이요. 과학 1, 오케이. 일단 과학기술 사를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봅시다. 1분단부터. 자, 보시면요. 1006분단의 시작이 18세기라고 나와 있어. 대놓고 지금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요. 시간의 배경이 등장한다는 건 18세기, 중세, 그때, 고대 이런 말이 다 등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의 시간 배경이 더 나올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표지 이게 한 번이 나오냐, 2번 이상이 나오냐를 잘 봐두라고 했죠. 2번 이상. 물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 표지가 딱 한 번 나와. 18세기라면 다른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럼 그건 단순히 이게 그냥 배경을 알려주는 말인 거야. 이 글은 1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글이구나. 18세기가 시간적 배경이구나 하고 멈추면 돼. 그런데 이 시간적 표지가 2번 이상 나와. 18세기, 19세기, 중세, 근대 2번 이상 나와. 그럼 그때부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봐야 하는 거야. 알겠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특히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야. 변화가 없다면 굳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즉 시간적 표지가 2번 이상 드러난다는 건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철학적 사조라면은 그 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과학 이론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점차 수정이 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볼게요. 지구 인구가 일관되게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다는 지구 냉각설이 널리 받아들여졌대. 18세기에는 지구
냉각설이 주요 개념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자연학자 비포옹이란 말이 나오네. 이걸 보고서 뭘 파악해야 돼? 요 지구는 과학 지문이구나. 자연학자라고 했으니까 자연과학 쪽일 거고 지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구과학 쪽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포옹 사람 이름이죠. 동그라미 해야겠네. 아까 18세기인데 뭐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비포옹은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 북부지방에서 발견된 코끼리 화석을 근거로 지구 냉각설을 주장했대. 그 비포옹은 뭐 하는 사람? 18세기에 지구 냉각설을 주장한 사람. 그의 근거는 코끼리 화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는 열대동물인 코끼리가 한때 이런 고위도 지방에 살았대. 고위도 지방은 어디예요? 시베리아랑 북아메리카 북부지방 같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시베리아랑 북아메리카 북부지방을 고위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적어도 여기는 지금 열대야 아니야? 열대가 아니야. 근데 열대동물인 코끼리가 거기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전체 기온은 그러므로 현재보다 훨씬 따뜻했을 거래. 고위도 지방 시베리아까지도 열대동물이 살 정도의 열대 기후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나 생각 쳐야겠죠.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지구 냉각설이랑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쵸? 퀴비에라는 사람 나와요. 동그라미. 그럼 비퐁이랑 퀴비에라는 사람의 주장의 차이점을 파악해야겠네. 그러면 연결돼 있으니까. 퀴비에는 비퐁이 언급한 화석이 코끼리와는 산이하라는 거는 다른 뜻이야. 서로 상자에 다른 이자예요. 서로 다른 뜻이야. 코끼리와는 서로 다른 화석 동물인 레머드와 마스토돈의 것으로 이 동물들은 추운 기후에 살았대. 그러면은 이 화석을 비퐁은 코끼리라고 본 거고 퀴비에는 레머드랑 마스토돈이라고 본 거네. 그래서 비퐁은 코끼리가 열대 동물이었으니 거기가 열대 기후였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퀴비에는 얘네가 추운 기후에 살았으니 여기가 추운 기후였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번 쳐야겠네. 그럼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나온 말은 퀴비에랑 비슷한 말이어야 돼? 비퐁이랑 비슷한 말이어야 돼? 지금 그치? 비퐁의 말을 반박한 퀴비에가 나왔고 그 퀴비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비퐁의 말이 유효하다는 근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과거 지질시대에 열대성 기후 누구 거야? 비퐁 거야. 그치? 광범위하게 분포했다는 증거가 석탄 광산에서 발견되는 열대성 화석 식물에서 나왔대. 그럼 비퐁은 동물 화석을 기반으로 한 거고 이건 지금 뭐야? 식물 화석을 기반으로 하는 거네. 자, 고식물학의 연구를 통해 현재 냉대 기후를 보내는 열대의 반대죠. 북유럽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고위도 지방이야. 고생대 석탄기에는 열대 기후였대. 그럼 뭐랑 비슷해? 비퐁의 주장이랑 비슷한 거네. 이에 따라 지구가 용용 상태에서 식으면서 지구 기후도 서서히 일관되게 서늘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질학자들은 지구 냉각선에다가 밖으로 유출되는 지구 내부의 열이 지구 기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했대. 그렇게 그냥 가설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분단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1분단은 일단은 핵심 소재랑 방향성을 잡는 용도로만 써야 돼. 뭐 그 이상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1분단에서 우리가 잡은 건 이 지문이 과학지문, 자연과학지문, 특히 그 중에서도 지구과학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기후와 관련된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 그 중에서도 뭐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했을 때는 냉각성이에요. 지구 냉각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시기가 언제야? 18세기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 19세기, 20세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지구 냉각설의 변충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에 지구 냉각설에 대한 다른 얘기는 안 나와 있긴 해.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나와. 그래서 이 지구 냉각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할 건데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변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정도를 예측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단에서는 지구 냉각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비퐁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반박한 퀴비에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뷔퐁의 주장이 유효하게끔 인정이 된 식물학적 근거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주장, 반박, 재반박의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재반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재반박의 핵심이 되는 거야. 반박에서 멈추면 그 반박의 핵심인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문단으로 갈게요. 19세기 네모칩니다. 지금 뭐야? 시간적 표지가 무슨 두 번 이상 나왔네.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19세기에 들어와 지구기후 변화에 대한 관념은 대입하는 지질학 이론인 격변설과 점진설의 논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됐대. 자, 격변설, 점진설 유추를 해야겠지. 우리 아까 18세기의 핵심은 뭐야? 지구 냉각설. 근데 19세기의 기반은 뭐야? 격변설, 점진설인 거야. 당시 널리 수용되고 있었던 격변설, 그 격변설은 뭐예요? 널리 수용됐으니까 통념이야. 그치? 자, 그럼 통념에 대한 반박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계속 볼게요. 과거에 지속되던 대부분의 지질학적 안정기를 간헐적이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중단시킨다고 주장했대.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생기면 안정기가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완만한 지구 냉각은 안정기라는 거지. 왜? 완만하다는 거는 안정적이다라는 뜻이니까요. 왜? 급격하다의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지구의 냉각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라는 거지. 왜죠? 안정기였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직까지는. 그렇죠? 반면에 세모처럼 되는 거지. 점진설은 자 그럼 무슨 말? 격변설과 점진설은 분명하게 대립된 지점이 있다는 거야. 안정기 사이사이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정해. 이건 뭘 부정하는 거야? 격변설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기에서 격변이 일어났다가 다시 안정기 이거를 부정을 하고요. 지질 변화는 늘 조금씩 꾸준히 다른 말로 하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각 윤기와 침각, 솟아오르고 가라앉는 거란 뜻이죠.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의 핵심. 즉 그러면은 점진설은 일종의 윤기 침각의 사이클이야. 그러면 격변설은 뭐야? 사이클은 아니고 급격한 변화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여러분 잘 봐봐.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당시의 통념은 격변설이라 그랬어. 그럼 이걸 반박하는 게 뭐야? 점진설이지. 그럼 통념에 대한 반박은 늘 핵심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이후로 나올 말은 격변설이어야 돼? 점진설이어야 돼? 점진설이어야 돼. 계속 점진설 얘기할 거야 이제. 자, 점진설을 주장한 영국의 지질학자인 라이엘 동그라미 쳐야겠죠. 아, 점진설은 서양 19세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석탄기에 열대 식생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라는 건 받아들였어.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야? 1문단 마지막 쪽에 나오는 얘기야. 그치? 1문단에 열대 식물 관련된 얘기. 그건 오케이야. 근데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기온이 전반적으로 더 오래 지속된 것은 지구의 냉각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의 결과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1문단에 그 증거는 오케이. 고식물학적 증거는 받아들이겠어. 근데 그게 냉각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무관하다는 거죠. 라이엘은 육지가 바다보다 태양의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해. 이건 뭐 과학적인 얘기니까요. 대륙의 분포가 적도 지역에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대. 왜? 대륙은 육지잖아. 대륙은 태양의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해. 근데 적도는 어떤 곳이야? 태양이 더 많이 비춰지는 곳이야. 그치? 가장 더운 곳.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도의 대륙이 많아진다는 건 태양의 복사열이 더 많이 흡수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더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극지방, 고위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륙이 많아지면은 반대로 어때? 복사열을 덜 흡수하게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적도의 태양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가게 된대.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왜? 왜 반복돼? 이게 대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치. 라이엘은 점진설을 주장하잖아. 점진설의 핵심은 뭐야? 지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윤기와 침각을 반복한대. 그래서 한때는 적도의 대륙이 윤기
아니고 한때는 고위도의 대륙이 융기하는 거야. 그게 반복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은 누구의 핵심? 점진설의 핵심.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강을 반복한다는 거야. 즉 적도 지역의 대륙이 융기하기 시작하면은 지구 기온이 올라가. 근데 반대로 다시 적도 지역이 침강하고 고위도 지역이 융기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기온이 내려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계속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점진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으로 갑니다. 점진설의 기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영향을 받아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극심하게 추운 기후가 존재했다는 주장인 빙하기설 동그라미 새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하여 점진적 냉각이 지구 기후에 일관된 경향이라는 생각은 본격적으로 도전받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반박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뭐야? 당시의 통념 제일 첫 번째는 격변설이야. 그걸 반박하며 등장한 예외는 누구야? 점진설이야. 그래서 점진설이 어떻게 된 거야? 점점 일관된 경향으로 인정받기 시작할 때쯤 누가 등장해? 그 통념에 대한 반박으로 다시 누가? 빙하기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빙하기설을 다시 한번 통념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그 다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지질학자들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다른 말로 하면 고위도죠. 오래되지 않은 과거 지질시대, 다른 말로 하면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에 광범위하게 빙하에 덮여 있다는 증거를 하는데, 이번엔 새로운 증거야. 빙하라는 거죠. 이들 지역, 다른 말로 하면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위도 지방, 그죠? 기반암이 심하게 긁힌 흔적과 주변 암석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바윗돌인 표석이라는 게 널리 분포되는 현상이 발견됐대. 이 현상이 뭐예요? 빙하기설의 핵심 근거인 거야. 그죠? 이러한 현상, 어떤 현상? 기반암이 심하게 긁힌 흔적, 그리고 표석이 널리 분포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격변론적인 지구 냉각설에 따라 대홍수에 의해 야기됐다고 보기에는 무리. 그럼 무슨 말이야? 격변론도 반박하고 있는 거야. 그쵸? 무리였다. 오랫동안 녹지 않고 쌓인 눈이 얼음으로 굳어지고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서서히 비탈을 따라 이동하며 바닥을 긁으면서 긁힌 자국과 표석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대. 자, 그러면은 서서히 비탈을 따라 이동한다. 그럼 이거는 격변이 아니야? 격변이 아닌 거야. 그래서 격변설도 부정하는 거고요. 격변설을 기반으로 나온 지구 냉각설도 반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현재의 빙하 이동으로부터도 이러한 방식의 지형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이 됐대. 즉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예측과 측정이 된다는 거야. 현재 빙하에 덮여있지 않은 지역도 한때는 빙하로 덮여있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됐대. 즉 빙하기설이 이제는 통념, 정설이 되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세모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빙하기설이 학계에서 순조롭게 수용된 건 아니었다. 즉 우리가 바로 윗문단 마지막 줄에서는 되게 순조롭게 정설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수용 과정에서의 반박 과정이 지금 여기 쭉 설명이 되겠네. 자, 봅시다. 1830년대 네모 철학지. 헷갈리지 말더라. 1830년대는 몇 세기야? 19세기야. 18세기가 아니야. 19세기라고 적어두세요. 19세기 미국의 자연학자 아가시는 오래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거도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지. 빙하기 동안 유럽을 덮고 있었던 광범위한 얼음층에 의해 홍적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대. 홍적층 밑줄을 해야 되죠. 이게 아가시라는 사람의 빙하기설에 대한 반박이야. 그죠? 퇴적층인 거니까 이거는. 아가시는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진 걸 가정해. 격변이겠대.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지역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이면서 지구상의 생물을 모두 앗아갔대. 아가씨는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는 건 맞아. 그러면은 빙하기설의 일부는 수용하겠다라는 거네. 그 과정이 연속적이지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천천히 냉각되는 건 맞는데
인하여 지구 전역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추운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지구 냉각설의 기본 전제, 다른 말로 하면 격변설의 기본 전제를 위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왜냐면 냉각설은 점점 더 추워진다는 거잖아. 근데 이전에 더 추웠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냉각이 아니잖아. 그죠? 아가시는 1840년에 시간이 좀 지났어. 영국 스코틀랜드에 홍적층에서 긁힌 자국과 많은 표석을 발견했대. 이거 마찬가지로 보였어요. 긁힌 자국과 표석은 빙하기의 증거라고 앞문단에 나와 있었지. 그래서 빙하기의 증거를 해석했대. 이에 대하여 라인, 이 사람은 누구예요? 빙하기를 주장한 사람이지. 자신의 기후변동 사이클과 합치된다는 점에서 비격변적 빙하기의 존재는 받아들였대. 그쵸? 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니 어디 나왔어? 이문단에 나온 사람이잖아. 그치? 점진처를 주장한 사람이야 라이엘은. 그쵸? 자 그래서 비격변적, 다른 말로 하면 점진적 빙하기는 오케이라고 한 거야. 그렇지만 홍적징의 표석들에 대해서는 유럽이 한때 얕은 바다로 덮여있을 때 녹는 빙산에서 떨어진 잔해로 설명된다는 이유로 빙하기의 증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부 다 뭐야? 아가시라는 격변론자가 빙하기를 반박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아까 나왔던 라이엘이라는 점진론자가 빙하기를 반박하는 게 두 번째인 거야. 그래서 빙하기의 증거로 제시된 것들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반박하는 거야. 그 외에 많은 지질학자들도 아가시의 견해를 경험적 근거로 들었대. 아가시는 뭐였어? 격변론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경험적 근거로 들어서 아니 빙하기는 맞지 않아. 얘 말이 맞아. 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차례를 통해 봤을 때 아가시의 말이 맞다는 거야. 경험이라는 건 차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 1850년입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이 갑자기 빙하기설을 제고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틴들을 포함한 지질학자들의 연구는 빙하가 지질 변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드러냈대. 이 시기에 지질학자들은 격변설에서 벗어나 지구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 양상의 하나로 기후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대. 적어도 1850년대부터는 어때요? 격변설이 부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지질학자들은 빙하기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적 근거를 더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대.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산들이 보이는 특징에서 계곡이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지 않고 빙하에 의해 침식됐대. 즉 빙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이를 시작으로 그들은 흐르는 물의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V자형 계곡과 빙하에 의해 침식된 후 얼음이 녹아 노출된 U자형 계곡을 구분했대. 즉 물의 침식과 빙하의 침식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빙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지각 위에 빙하나 암석이 쌓이면 지각이 침강하고 빙하기 이후에 빙하나 암석이 사라지면 지각이 융기한다는 지각 평형설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래서 관찰된 증거들을 통해 지지되었고 그리고 빙하기는 사실로서 잡아가게 됐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이 지문은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구 관련된 이론의 변화를 보여줘. 근데 그 변화가 반박과 재반박의 반복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박, 여러 가지 이론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엔간한 과학 지문, 철학 지문은 거의 다 시간 순서로 진행이 돼요. 시간의 표시가 나올 때는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장이 하나 나오고 반박이 나온다면은 그 반박이 핵심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이 또 나오면 그게 또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완성되는 게 현대까지 오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우리가 1분단을 봤잖아. 1분단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 18세기의 지구 냉각설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쵸? 이건 누가 주장해? 일단은 뷔퐁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 그쵸? 그래서 지구 냉각설이 등장. 이걸 주장한 사람은 뷔퐁이라는 사람. 이 뷔퐁의 근거는 뭐예요? 코끼리 화석. 왜? 코끼리는 열대 지방에 살았는데 이 화석이 어디서 발견된 거야? 고위도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코끼리, 열대 동물이죠. 코끼리라는 열대
그때는 고위도가 열대지방이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열대기후가 아닌 걸로 보면서 지구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걸 반박한 사람이 누구야? 퀴리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뭘 발견해? 네가 발견한 그 화석 코끼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화석이 코끼리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메머드라는 냉대기후에 살고 있는, 메머드가 아이일까요? 원일까요? 아이네요. 메머드랑 마스토돈이라는 열대가 아닌 추운 기후에 사는, 즉 냉대기후에 사는 그 화석 동물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근거를 쓴 거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퀴비의 주장이 맞긴 맞다는 거지. 이 화석이 잘못된 건 맞아. 그런데 새로운 게 나와. 새로운 건 뭐야? 동물 화석 아니고 식물 화석이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식물 화석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뷔폭의 주장이 다시 한번 지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고식물학의 연구, 식물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네. 석탄, 광산. 그쵸? 그래서 이거에 다시 한번 반대되는 고식물학적 연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뷔폭의 냉각성을 지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다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통영, 반박, 재반박인 거지. 그래서 지구 냉각성이 다시 한번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런데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오니까 재반박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도 여기 쓰시고요. 자, 그래서 이문단으로 갑니다. 이문단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19세기가 나옵니다. 자, 19세기가 나온다는 건 적어도 앞에보다 한 번 더 어때?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변화를 캐치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19세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 격변설과 정진설이라는 게 나와요. 당시의 통념은 뭐야? 격변설이야. 그럼 이 통념에 대한 반박은 뭐예요? 정진설일 겁니다. 그래서 정진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 라이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격변설과 정진설의 대립을 잘 적어줘야겠지. 격변설, 이건 통념이야. 통념에 대한 반박, 정진설. 이 정진설을 주장한 사람 이름이 라이엘이라는 거고요. 이 정진설의 핵심은 뭐야? 순환, 사이클이야. 그쵸? 그래서 융기와 침강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라이엘은 지구 냉각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거야? 이 열대 식생 근거를 지지해야 해. 이 사람은 이걸 지지하지 않아요. 라이엘은 이거는 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알겠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그 다음 문단, 정진설의 기후변동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빙하기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데, 그럼 얘에 대한 도전은 뭐예요? 빙하기설에 대한 건데. 자, 그럼 빙하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니? 나와 있어? 딱 안 나와 있을걸? 자, 그러면은 이 빙하기설의 근거는 뭐야? 근거는 긁힌 흔적과 표석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긁힌 흔적과 표석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정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변설과 정진설이 시간 순서에 따라 충돌하고 마지막에 얘네들이 충돌하다가 빙하기설이 정설로 들어가게 되는 거. 자, 그런데 이 빙하기설이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게 마지막 문단의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튀어나오게 돼. 그게 1830년부터 50년까지의 이야기야. 그래서 1830년 19세기입니다. 1830년에 누가 등장해? 아가시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쵸? 아가씨. 아가씨라는 사람의 격방동사에 반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 라이엘. 누구였어 이 사람이? 점진동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의 비방이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둘이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1980년대. 그래서 이 둘이 왜 이걸 반박을 하는지, 빙하기설의 어떤 부분을 채택하고 어떤 부분을 채택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반박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 게 이 중간의 이야기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 1850년이 되자 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해. 누구를 비롯해서 틴들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근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적 근거 또한 V자, U자형을 구분하는 것.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각 평형설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된다. 지각 평형설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각 평형설. 그래서 이 관계만 조금 잘 파악해 보세요. 애초에 이론이 너무 많은 지문이라서 이걸 내가 얼마나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특 지문이라서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이게 사실 만약에 수능 지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남아요. 근데 수특 지문이니까 일단 정보를 무작정 때려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낸다면 지구과학생한테 가서 물어보시겠죠. 그렇지만 열정을 가지지 않고 낸다면 그대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역사적 이런 시간 순서 그리고 이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읽으실 때 시간 흐름 잘 파악하시고 통념에 대한 반박 그리고 지시어 접속어의 구분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쉬었다가 모의고사 볼게요, 여러분. 쉬는 동안 저거 한번 보세요.